A4 용지 정도 크기의 백지와 HB 연필 그리고 지우개, 초시계가 필요하고요. 방향은 세로 방향으로 종이를 제시합니다. 시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제한 시간은 없지만 그림을 그리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지시문으로는 "이번에는 나무를 그려 보세요."라고 하며 종이를 제시합니다. 그 질문은 그림을 다 그린 이후에 다음에 12 가지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어떤 나무를 그렸고 어떤 생각으로 이 나무를 그렸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후 질문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얻은 후에 그 나무 그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나무 그림은 지금 그림에서 보여 드리는 것처럼 나무에는 뿌리와 그리고 껍질, 상은, 줄기, 수관과 가지가 있는데요. 뿌리는 나무가 땅에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지탱하는 부분으로 모성과 관련되어 있고 현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피검자가 현실을 지배하는 능력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와 관련되어 있고요. 껍질은 외부 및 타인과의 접촉, 관계를 상징합니다. 또한 줄기는 나무를 지탱하며 중심이 되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상은은 이 상은에는 옹이 구멍이나 상처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신이 알고 있거나 기억해낼 수 있는 외상 경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는 자신의 영양분으로 환경과의 접촉, 타인과의 교류, 달성하고자 하는 힘, 자신이 소유한 능력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를 반영을 하는 것이 가지이고요. 수관은 줄기와 함께 비율로 보는 것이 좋으며 사고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어 이거는 많은 양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많은 양의 기본적인 상록수가 어 상록수라는 나무를 그렸을 때 어떻게 행 해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경우의 가지수를 많이 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많은 거를 다 지금 있는 거를 다 발표를 하게 되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거는 PDF 올려 드린 거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는 뒷부분에 가면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올려 드린 이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열쇠 구멍처럼 생긴 나무는 반항기의 아동들이 자주 그리지만 성격이 경직되어 있고 강한 적대감이나 폭발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나 반항감을 가진 사람이 주로 그리는 나무이고요. 이 나무는 죽은 나무인데 외부의 환경, 바람으로 인해 죽은 고목을 그린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감수성이 강하고 외부의 압력을 의식하면서도 자신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을 표시합니다. 혹시 이 나무에 몇 개의 잎이 달려 있다면 고목은 외계의 힘에 대해 통제력이 남아 있음을 그러니까 본인한테 외부에 대한 힘에 대한 통제력이 남아 있음을 시사합니다. 구루터기 그림은 피검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적 심상이 있음을 시사하고 혹시 이 그림에도 새싹이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새 출발을 하려는 노력을 뜻합니다. 한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줄기의 그림은 무력감, 결단력 상실, 부적절한 만족을 추구하고 뇌기질 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윗부분이 벌어진 줄기는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음과 자아의 방어가 파괴되어 있고 내적 충동이 외계로 흘러나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주로 조현병이나 정신지체인이 많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 나무는 잎과 나무와 수관이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나무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믿을 수가 없고 태도의 결정을 미루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나 불완전하고 성급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코치는 말하였고요. 두 번째 그림, 윤곽선이 강한 그림은 성격의 통합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 나무 껍질을 바늘처럼 이렇게 짧게 끊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나무 껍질이 바늘 모양이거나 거칠거나 톱니 모양의 선을 사용하는 것은 거칠고 고집스러우며 불만이 많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고요.
네 번째 그림은 중간에 보시면 상흔이 있어요. 옹이 그 동그란 구멍처럼 생겨 있는데 이 상흔이나 옹이 구멍, 송이 빈 구멍을 그리는 경우는 피검자가 알고 있거나 기억해낼 수 있는 외상의 경험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책에 또 다른 게 하나 나와 있는 경우 햄머라는 사람이 64 명의 성범죄자들에게 나무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수령을 질문을 했을 때 성인 여성을 강간한 자는 수령의 평균이 24.37 이었고 소녀를 강간한 자들은 수령의 평균이 10.62 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예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어 상금과 옹이구멍, 속이 빈 구멍 같은 경우는 피검자가 알고 있거나 기억해낼 수 있는 외상의 경험을 말을 합니다. 끝으로 갈수록 굵어지는 가지는 외향적이며 충동과 본능을 완전히 밖으로 내보내고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활동력을 가진 사람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나무가 위로 계속 올라가는 나무예요. 그래서 위로 뻗은 가지를 그리는 경우에는 감정이 고양되기 쉽고 활동적이고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 사물에 열중하고 억제력이 부족하며 성을 잘 내거나 또는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가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정한 형태의 가지를 그린 사람은 시야가 좁고 자기 표현력이 부족하고 지능이 낮은 경우에 그리는 그림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그리는 그림이 세 번째 그림일 것 같은데요. 구름이나 목화송이 수관을 가진 나무인데요. 타인에게 잘 동조하며 생활에서 잘 적응하고 있음과 동시에 평범하고 형식적인 사람이 주로 그린다고 합니다. 양 끝으로 쳐진 자루의 모양 수관을 가진 이 나무는 의지가 약하고 결단이 느리며 감정이 자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주 그리고요. 옆에 마지막 그림은 영역으로 나누어진 수관을 가진 나무인데요. 자기 자신이 의도한 것을 은폐시키며 자신과의 접촉을 두려워하고 조심성이 많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림 가지가 수관 속에 뼈대처럼 그려지고 윤곽선으로 둘러진 그림은 타인에 의하여 조심성이 많고 자신에 대하여는 충실하지 않으며 정직성이 결여된 사람이고요. 어 두 번째 그림은 수관과 떨어져서 중간에 나무줄기 하나가 보여요. 이거는 아동일 경우에는 정상이지만 성인인 경우는 퇴의 경향으로 장소에 어울리지 않은 엉뚱한 일을 성급하게 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뿌리를 굉장히 강조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뿌리를 강조해서 그릴 경우에는 미성숙이나 정착되지 않은 일, 그리고 관련된 과거에 대한 관심,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은 종종 과거 사건이나 사람들에 의해 자신을 정의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고자 합니다. 네 번째 그림은 줄기와 지면이 한 연속 색상에 있고요. 이런 그림을 그릴 경우에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자의식이 결핍된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 그린 다섯 번째 그림은 수간에 잎을 하나하나 다 그려 넣은 그림인데요. 인정 욕구가 강하거나 쾌활한 성격과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그림입니다. 준비물은 앞에 나무 그림과 마찬가지고요. 방향은 세로 방향으로 종이를 제시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시간은 없지만 소요된 시간은 기록을 하고요. 사람 그림에서는 "여기에 사람을 그려 보세요." 하고 남자, 여자, 아동, 성인 중에 선택하여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나면 처음 그린 대상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어본 후에 반대의 성을 한 번 더 그리도록 지시합니다. 네, 이럴 때 사람을 막대기처럼 졸라맨처럼 그린다면 다시 그리게 해야 하고요. 만화 주인공처럼 그리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린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그렸는지 기본적인 사전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람 그림에 대한 상징으로는 왼쪽에 제일 아래에 발은 지탱력, 이동 능력과 자율 그리고 독립을 상징하고요. 허리는 생식기, 성적 관련을 상징합니다. 가슴은 의존 욕구, 보상 욕구를 상징하고 어깨는 힘과 책임, 성취욕을 상징합니다. 코는 남근을 상징하고요. 눈은 외부 세계와 정보 교환 및 상호 교류를 하고요. 머리는 지적 상징, 정서 통제, 공상과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굴은 타인과 의사소통, 현실 세계의 접촉을 상징하고, 턱은 힘과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또 목은 통제력을 상징하고, 팔, 협조적인 외부 환경에 대한 양가적 감정, 죄책감, 그리고 손가락은 대처 능력을 상징합니다. 몸통은 정신적 발달과 욕구 대면을 상징하고, 옷은 사회적 역할과 본질, 성격과 관심을 상징합니다. 해석을 하실 때 이것과 연결해서 하시면 쪼금 더 편하게 하실 것 같고요. 인물화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를 하는 거에 중점을 하였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의 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사람이 십자가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보통 피검자가 그리지 않는 특이한 그림을 그릴 경우가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시하기 위해서 어 표현을 한 건데요. 만약에 성인이 아동을 그리는 경우는 피검자가 아동기에 고착되어 퇴행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나, 피검자의 환경에 아이들이 많거나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어른이 아이를 그려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 그림을 만약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그리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머리카락을 생략한 그림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신경증이나 우울증, 자폐적 경향이 있음을 의심할 수 있고요. 치아가 보이는 인물화는 아동이나 정신지체인에게서 나타나지만, 가끔 구순가학적 충동과 긴장이 강한 것을 나타내고, 유아적이고 공격적이거나 가학적인 변태 성욕적인 경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그림은 팔이 날개처럼 생겨 있는 건데요. 아동에게는 자주 보이지만 성인인 경우에는 퇴행적이거나 혹은 분열성 성격인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을 보시면 치마 끝에 다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마 끝에 부분에서 나온 다리인 경우에는 성에 대한 갈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거세된 존재로 느끼는 사람에게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의복적 자기애와 신체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신체적 자기애나 의복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성적 부정을 야기시키기 쉬운 사람일 수가 있고요. 신체적 자기애나 사회적 자기애는 유행복을 입고 어깨심을 강조하고,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윗주머니에 보이게 하고, 의복에 바느질과 몸치장을 자세히 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반응성 애착 장애로 진단받은 청소년이 그린 그림으로, 눈과 입이 다 시커멓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요. 지나치게 짧은 다리는 대처 능력에 대한 부적절감, 억제, 수동적 태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다섯 번째 그림에 손이 크고 손가락이 부족한 경우는 손이 큰 경우는 공격성과 분노를 나타내고요. 손가락의 수가 작은 경우에는 통제 관계에 어려움, 무력감, 극복 요구, 죄송합니다. 손이 큰 경우에는 공격성과 분노, 통제 관계의 어려움, 무력감, 극복 욕구를 나타내고, 부족한 손가락은 통제의 부적절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그림 검사 해석할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이거 다 볼 때 좋은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림을 예쁘게 그려도 안 좋고 나쁘게 그려도 안 좋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A는 B다라는 그림 상징적 해결이 절대적이지 않고, 대화를 통해 상징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를 탐색해 주어야 하고요. 해석은 주로 부정적인 면에 초점화되어 있으나 긍정적인 면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딱 점쟁이처럼 "당신은 이겁니다."라고 하지 말고, 상담자가 참고하여 더욱 사실적인 내용을 이끌어내는 단서로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